세부 전형별 안내로 가시면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원 자격이나 전형 방법이나 수능 최저, 서류 동점자 같은 것들을 세부 전형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지금 이제 수시 모집 요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집중. 수시 모집 요강으로 다시 왔어요. 수시 모집 요강으로 오면은 세부 전형별 안내라는 게 있어요. 세부 전형별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라는 게 있고 그 세부 전형별 안내에 보시면 이제 요런 게 지원 자격부터가 나옵니다. 지원 자격부터 나와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졸업 연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 모집 요강인데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2024년 2월, 2023년 2월 졸업자, 그러니까 3수생까지 된다는 거죠. 예, 3수생까지 된다는 겁니다. 3수생까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적 관련 내용, 성적 관련 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내 고등학교에서 3학기 이상의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성적 관련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추천 관련해서 추천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이기 때문에 그 추천 전형에 대한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 관련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대학을 보시면, 이제, 한양대를 보시면, 대학 진짜 많이 나오죠. 네, 한양대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졸업연도 제한이었잖아요. 여기는 2024년 2월 이후 졸업 괄호 예정 괄호 닫고 자, 그러니까 2024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그러니까 재수생이랑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 그래서 졸업 예정자까지 된다라는 졸업연도 제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은 수시를 쓸 수 없나요? 재수생의 수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재수생이 수시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예,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둬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4년 2월 이후면 올해 2월에 졸업한 애니까 재수생, 그러니까 재수생까지만 가능한. 이거는 3세까지 가능하지만 여기는 재수생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3학기 이상인데 여기는 5학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학기 이상과 5학기 이상.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학교마다 달라요라고 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예, 예. 누바님, 그 웹사이트에 학교별로 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그래서 리허설이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면은 실물로 저희가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웹상으로 웹에 그러니까 PDF 파일 자체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리허설 버전 2요. 버전 2. 지금 리허설 버전 1은 올라가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전형계획안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형계획안 기준하고 올해는 모집 요강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대한 것들도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학교별로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르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형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학우랑 궤적입니다. 학우랑 궤적이 이렇게 다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일괄 선발이라고 해서 서류 100으로 끝나는 거죠. 한 번에. 올해 학우의 면접이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 선발도 바뀝니다. 일괄 선발도 바뀌고 그 다음에 궤적은 여전히 단계별 전형이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계별 전형, 집중! 단계별 전형은 반드시 모집 인원의 몇 배수가 1단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모집 인원의 몇 배수가 1단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의대는
작년에 성균관대 의대는 작년에는 이 면접이 있는데 성균관대 의대 학종의 면접이 있는데 작년에 5배수였고 올해 4배수입니다. 근데 작년 5배수일 때는 보다 올해 4배수일 때 모집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곱하기니까, 그쵸? 모집 인원 곱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단계 합격자 인원은 전년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5배수에서 4배수로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1단계 합격자 인원이 적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의 원서를 쓰는 1차 기준은 1단계 합격 여부에 있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에 있는 게 아니라 1단계 합격 여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는 반드시 1단계 합격자 배수가 몇 배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고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몇 %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그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의 이 반영 비율이 몇 %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 구절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형 방법에서 확인하실 거고요. 최저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셔야죠. 최저도 확인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최저가 바뀌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에서 탐구 두 과목으로 바뀌어요. 탐구 두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탐구 두 과목이 여기에 평균 등급을 반영하되 소수 자리에 버림없이 그대로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탐구를 반영을 하는데 합이 2.5다. 그러니까 뭐 두 개 등급 합이 평균이 2.5다. 근데 나머지 하나 잘한 게 3이다. 그럼 3하고 2.5를 더하면 5.5잖아요. 그러면 5등급 이내라고 돼 있는데, 여기 5등급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하고 2.5를 더하면 5.5잖아요. 그럼 5등급 이내가 아니잖아. 5등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올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올림을 하지 않고요. 반올림 하는 대학은 없어요. 그대로 쓰는 대학이나 절사, 즉 버리는 대학이거나 그대로 쓰는 대학만 있습니다. 이걸 뭐 반올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점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합 4, 뭐 여기는 합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5로 정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평균 등급은 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점으로 나오면 그걸 굳이 반올림하지 않더라도 그냥 점호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초과한 거니까 그 못 맞춘 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학교는 절사를 해주거든요. 절사나 버림을 해줘요. 그러면 2.5등급이랑 3등급인데 합쳐서 5.5인데 그 5.5에 소수점을 절사해버리면 5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합 5 이내를 맞춘 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절사나 버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그게 0.5가 되고 그 0.5가 초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게 되거나, 그쵸? 아니면 2랑 2.5를 하면 4.5잖아요. 그럼 4.5면 5 이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지 뭐 그거를 올려서 5니까 5 이내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더 개념을 만드시지 말고 그대로 쓰거나 버리거나 절사하거나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탐구 하나였는데 올해 탐구 두 개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동점자, 예를 들면 아까 이게 경희대는 여기 이렇게 그냥 딱 세 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줄이 많아요. 줄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맨 위에는 그냥 3개 등급합 7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칸은, 요 두 번째 칸 있죠. 이 두 번째 칸은 2개 등급합 4예요. 그러니까 요 모집 단위들에는 2개 등급합 4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모집 단위에 오면, 여기 오면은, 이 수학을 포함한 3개 합 4인데, 미적기하 과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함한 3개 합 4인데, 미적기하 과탐을 해야 되고, 네 번째 칸은 수학을 포함한 2개 합 5인데, 미적기하 과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수학을 포함한 건 똑같은데 수학을 포함해서 2개 합 5인 건 똑같은데 미기는
지정이 안 돼 있고 과탐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똑같은 조건이긴 한데 두 개 하면 6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포함하지 않아요. 수학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두 개 하면 6입니다. 여기는 수학을 포함하긴 하는데 과탐 지정이 없어요. 미기 지정도 없고 맨 마지막은 수학과 과학의 지정이 없고 두 개 하면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국립대의 경우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저렇게 최저가 다 달라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최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최저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 도망가셨나? 너무 어려워서 도망가셨나?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교가 저럴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를 우리 아이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면 모르시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교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10시를 넘기는 것에 대한 그 강박이 좀 있어요. 10시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이 좀 있는데 오늘은 좀 넘어갈 수밖에 없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동점자 처리 같은 규정도 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쵸? 지금 수경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검색기 보시면 저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최저 검색기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점자를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은 1순위가 수학이고 2순위가 과학이고 인문계열은 1순위가 영어고 2순위가 국어고 상경계열은 1순위가 영어인 건 똑같지만 2순위가 수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 수시 모집 요강 안에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도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표현되어 있고 이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런데 종합 전형에서는 똑같이 한양대가 성취 역량 평가 성적 우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역량 평가 우위자가 뭐냐라는 걸 찾아보니까 하양대 학점평가는 종합영역평가랑 성취영역평가로 나뉘는데 그 성취영역평가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영역평가와 성취영역평가 중에서 성취영역평가가 더 높은 아이를 동점자 처리를 할 거다 이런 거예요. 둘이 합쳐가지고 80점인데 종합영역평가는 뭐 50점이고 성취영역평가가 30점이어서 80점인 아이와 종합영역평가가 30점이고 성취영역평가가 50점이어서 80점인 아이가 있으면 성취영역평가가 50점인 아이를 더 붙일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점자 처리 기준도 다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에 이런 게 있죠. 중앙대 수시 모집 요강인데 전형 방법에 자 다시 집중이요. 학생부 교과를 90%로 하고 학생부 비교과 출결을 10%로 하는데 이 10%는 여기 있는 대로 미인정 결석일수 기준으로 환산점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90% 근데 전형 최고점이 1000점이에요. 그러니까 1000점에 교과가 900점이고 비교과가 100점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실 건 아니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점 만점 중에 교과가 90%니까 900점, 그 다음에 비교과는 10%니까 100점일 거예요. 근데 그 교과 900점 중에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90%래요. 그러니까 810점인 거예요. 900점 중에서 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90%니까 810점이라는 겁니다. 그 810점이 왜 나오냐? 900점 중에 90%니까 900 곱하기 0.9를 해서 810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900 중에 10%니까 90점인 겁니다. 그럼 압도적으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더 뭐한 거예요? 더 많은 거죠. 그 비중이. 이게 무슨 말인지 되셨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가 입결이 나왔잖아요. 어디가 입결이 나오는데, 어디가 입결해 보면, 교과 전형이어도 환산점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환산점수라는 게, 요 1000점 기준인 거예요. 1000점 기준. 1000점 기준이고, 미인정 결석이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아이들은 이거에서 만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0 몇 점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 100점은 이 결석 일수이기 때문에 내신 계산을 하면 800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800, 만점을 받으면 900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800 몇 점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게 90점, 이게 810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